1895년 가족 사진이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소녀의 목을 확대하자 1923년 펜던트를 발견한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진 후 사흘 만에 어린 에스페란사가 미스터리하게 익사했다. 그 고대 보석은 어떤 치명적 비밀을 숨기고 있었나. 1895년의 가족 사진은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소녀를 가까이서 살펴보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카르멘 로드리게스는 역사학자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1800년대에 오래된 사진을 연구한다. 그녀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오래된 다락방으로 향한다. 이 집은 멘도자 가족의 소유이다. 엘레나 멘도자는 78세다. 그녀는 집을 팔기 전에 모든 오래된 물건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싶어 한다. 그녀의 가족은 이곳에 100년 이상 거주해왔다. 내 증조 할머니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엘레나가 먼지가 쌓인 오래된 트렁크를 열며 말한다. 그녀는 시에라 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사진 스튜디오 중 하나를 운영했죠. 1895년에 여성이 이렇게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카르멘은 각 오래된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엘레나가 특별한 사진을 건네준다. 그 사진은 화려한 은색 액자에 담겨 있다. 사진에는 부유한 가족이 그들의 안뜰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멋진 코트를 입은 코수염 난 남자와 긴 치마에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다. 두 소녀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가운데에는 8세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서 있다. 그녀는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건 1895년의 내 가족이에요. 엘레나가 슬픈 목소리로 말한다. 내 증조 할아버지 프란시스코 멘도자, 그의 아내 이사벨, 내 먼 친척인 안드레와 미겔, 그리고 작은 에스페란사가 있어요. 카르멘은 창가에 사진을 들고 간다. 자연광 덕분에 그녀는 더 잘 볼 수 있다. 그 당시 사진은 매우 선명하다.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만큼이나 좋아 보인다. 그러나 소녀에 대한 뭔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에스페란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 진지해 보인다. 에스페란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카르멘이 묻는다. 그녀는 엘레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느낀다. 엘레나는 오랫동안 조용하다. 그녀는 다른 가족 사진을 들고 있는 손가락이 떨린다. 이 사진이 찍힌 지 3일 후에 그녀가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에 항구에서 그녀를 찾았죠. 그녀는 과달키비르 강에서 익사한 상태였어요.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 몰랐어요. 카르멘은 오싹한 기분이 든다. 평범한 가족 사진처럼 보였던 그 사진이 이제는 무서워 보인다. 에스페란사의 눈은 그녀가 겨우 8세였을 때 죽음과 함께 사라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다. 카르멘은 세비야 구릉의 스튜디오로 사진을 가져간다. 그녀는 오래된 문서를 살펴보기에 가장 좋은 확대경과 현미경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1800년대에 수천 장의 사진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이 사진에 대한 그녀의 불안은 슬픈 가족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에 의해 자극받고 있다. 그녀의 램프 아래 밝은 빛에서 그녀는 확대경으로 사진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사진 기술은 완벽하다. 조명도 적절하다.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대비가 분명하다. 엘레나의 증조 할머니의 스튜디오가 분명히 매우 뛰어난 곳이었다. 카르멘은 확대경을 통해 작은 에스페란사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소녀의 목에는 드레스의 레이스에 가려진 작은 펜던트가 있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펜던트에 새겨진 내용이 더 놀랍다. 금속에 RH 웨스킨 니 지삼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카르멘은 여러 번 눈을 깜빡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확대경을 조심스럽게 닫고 펜던트를 다시 살펴본다. 글자들이 선명하다.
그것들은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는 날짜와 큰 문제가 된다. 펜던트는 주브릴 23년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에스페란사가 태어나기 200년 이상 전이다. 이건 실제일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1600년대의 물건이 1800년대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부유한 멘도자 가족이 왜 그런 오래되고 귀중한 보석을 소녀가 착용하게 두었을까? 카르멘은 보석 제작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살펴본다. 그녀는 1600년대의 조각 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RHC라는 글자는 그 시기에 어떤 보석 제작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중요한 역사적 인물의 이니셜일 수도 있다. 아침이 되자 피곤한 눈이지만 매우 경계하는 마음 상태로 카르멘은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그 신비로운 펜던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녀는 그것이 멘도자 가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내야 한다. 카르멘은 세비야 대성당의 역사 아카이브에 일찍 간다. 이곳에 가장 오래된 교회 기록과 도시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도니 에밀리오 바스케스가 책임 사서이다. 그는 모든 문서를 알고 있는 노인이다. 멘도자는 1800년대 후반 매우 중요한 가족이었습니다. 도니 에밀리오가 세례 기록을 살펴보며 설명한다. 프란시스코 멘도자는 올리브유를 팔았어요. 그는 안달루시아 전역에서 사업을 했죠. 그의 아내 이사벨은 보석을 제작하는 장인 집안 출신이었어요. 카르멘은 에스페란사 멘도자의 세례 증명서를 찾는다. 날짜는 1887년 3월 15일이다. 소녀는 1895년에 사진이 찍혔을 때 정확히 8세였다. 그러나 그녀의 주의를 끄는 것은 여백에 쓰인 메모이다. 다른 필체로 쓰여진 그것은 1895년 10월 26일 익사로 사망,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있나요? 카르멘이 묻는다. 그녀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뛴다. 도니 에밀리오는 그녀를 시민 아카이브로 인도한다. 여기에는 그 당시 시민 경비대의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다. 노란 문서 속에서 그들은 에스페란사 멘도자의 죽음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찾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녀는 세비야 강항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사라진 지 일주일 후 과달키비르 강이 수중에서 발견되었다. 보고서는 이상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에 따르면 에스페란사는 수영을 매우 잘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매우 멀다. 보고서의 가장 불안한 부분은 조사관의 메모이다. 소녀는 오른손에 RHC와 날짜 1613이 새겨진 금 펜던트를 들고 있었다. 가족은 이 보석의 출처를 모른다고 말한다. 카르멘은 자신의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 든다. 그것은 그녀가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펜던트이다. 그것은 에스페란사의 드레스의 레이스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 소녀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소지하고 있었다. 카르멘은 비극 이전 멘도자 가족의 일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도니 에밀리오는 그녀에게 도나 레메디오스 에레라를 방문해보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89세의 노인으로 멘도자 집이 있었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그녀의 가족은 여러 해 동안 이웃이었다. 카르멘은 산 로렌조 광장 근처의 작은 집에서 그녀를 찾는다. 그녀는 내부 안뜰을 바라보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다. 그녀의 눈은 나이에 따라 피곤해 보이지만 카르멘이 사진을 보여주자 지혜로운 빛이 빛난다. 오, 신이시여, 도나 레메디오스가 사진을 보고 말한다. 작은 에스페란사야, 내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녀는 그 아이가 죽기 몇 주 전 많이 달라졌다고 했죠. 카르멘은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더 많은 세부사항을 듣고 싶어 한다. 내 할머니는 에스페란사의 어머니인 이사벨의 재봉사로 일하셨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매주 멘도자 집에 가서 가족 옷을 수선했죠.
그녀는 그 소녀가 그 집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나 레메디오스는 카모마일 차를 마시기 위해 잠시 멈춘다. 에스페란사는 자신 가족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오래된 주인들에 대해 알고 싶어 했죠. 그녀는 숨겨진 물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어요. 내 할머니는 그 소녀가 그 집의 어떤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를 집착하게 만든 무언가를요. 카르멘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할머니는 어떤 종류의 물건이었는지 말씀하셨나요? 그녀는 그 소녀가 항상 드레스 아래에 숨겨진 무언가를 걸치고 다녔다고 했어요. 내 할머니가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에스페란사는 그게 매우 중요한 비밀이라고만 말했죠.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노인의 말은 카르멘의 의심을 확인시켜준다. 에스페란사는 가족집의 어디선가 RH 163 펜던트를 발견했던 것이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보석은 그녀를 이전 주인들에 대해 조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카르멘은 엘레나의 증조 할머니가 소유한 사진 스튜디오를 조사하기로 결정한다. 도시 기록에 따르면 그 스튜디오는 세비야의 상업 중심지인 시에르페스 거리 이나의 예죽번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 건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는 모자가게가 되었다. 카르멘은 현재 소유주와 대화한다. 그는 그녀가 이전 세입자들의 몇몇 버려진 물건이 저장된 지하실로 들어가도록 허락한다. 먼지와 거미줄 속에서 그녀는 여러 개의 오래된 사진 장비 조각을 발견한다. 유리판 카메라, 나무 삼각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은 종이에 조심스럽게 포장된 여러 개의 미개발 사진판을 발견한다. 카르멘은 역사적인 사진을 개발하는 전문가에게 사진판을 가져간다. 돈 알베르토 히메네스는 1800년대의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마련해 놓았다. 이 판은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돈 알베르토가 필요한 화학약품을 준비하며 말한다. 개발 과정은 섬세할 것이지만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그들은 판 위에 이미지를 천천히 나타나는 것을 지켜본다. 대부분은 그 시대의 전형적인 가족 초상화이다. 성공한 상인들, 고급 사회의 숙녀들, 특별한 경우를 위해 차려입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개발된 판 중 하나는 그들에게 충격을 준다. 그 이미지는 아마도 1500년대의 오래된 집 내부를 보여준다. 그 시대의 가구와 장식이 있다. 방 중앙에는 다양한 물건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다. 문서, 보석, 그리고 눈에 띄는 펜던트가 있다. 그것은 에스페란사가 가족 사진에서 착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하다. 이건 특별한 일이야. 돈 알베르토가 속삭인다. 이 판은 오래된 집의 인벤토리로 촬영된 것 같아. 판 끝에 새겨진 날짜를 봐. 이것은 1894년이라고 적혀 있다. 카르멘은 확대경으로 판을 살펴본다. 펜던트 옆에는 부분적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다. RHC라는 이니셜이 명확하게 읽혀진다. 1600년대의 유언장이나 법적 문서로 보이는 것도 있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카르멘은 진짜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신비로운 펜던트의 출처와 에스페란사의 죽음과의 연결고리를 알아내고 있다. 카르멘은 세비야의 시립기록 보관소로 향한다. 그녀는 멘도자 가족이 살았던 집의 역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결심을 하고 있다. 재산 기록에 따르면 그 집은 1600년대 저택의 기초 위에 지어졌다. 그것은 에레라데라 크루스 가족의 소유였던 것이다. 사서 도나 필라르가 그녀가 이전 소유자에 대한 문서를 찾는 데 도와준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카르멘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꾼다. 돈 로드리고 에레라데라 크루스는 매우 성공한 향신료 상인이었다. 그는 1990년에서 1943년 사이에 그 재산에 살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인디스와의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그는 전염병이 그의 가족 전체를 앗아간 후 직접적인 상속인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돈 로드리고의 유언장이다. 그것은 그의 사망 직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가족 집안에 그의 재산을 숨겨놓았고 그것을 찾기 위한 단서를 그의 이니셜과 숨겨진 장소가 만들어진 날짜 1613으로 새긴 보석들로 남겼다고 한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카르멘이 소리내어 읽는다. 돈 로드리고는 RH 1713이라는 이니셜이 있는 동일한 펜던트를 3개 만들었다. 각각은 그의 보물을 찾기 위한 다른 단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도나필라르는 관련 문서를 더 찾는다. 돈 로드리고의 사망 이후 그 재산은 1600년대와 1700년대 동안 여러 소유자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1820년에 멘도자 가족에게 인수되었다. 그 수년 동안 어떤 소유자도 에레라 데라 크루스의 전설적인 보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카르멘은 에스페란사가 그 3개의 펜던트 중 하나를 발견했음을 이해한다. 그녀는 아마도 집안의 숨겨진 구석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8세의 순수함을 가진 소녀는 그녀의 발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호기심은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집에 살던 이전 사람들을 조사하게 만들었다. 이제 카르멘을 괴롭히는 질문은 누가 에스페란사의 발견에 대해 알았던가? 다. 카르멘은 의심을 확인해야 할 이론과 함께 엘레나 멘도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의심이 맞다면 에스페란사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에 의한 살인사건이었다. 엘레나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맞이한다. 그녀는 조사 결과를 알고 싶어 한다. 엘레나, 1895년에 당신의 가족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카르멘이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문서들을 보여준다. 엘레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기 위해 앤틱 책상으로 간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중요한 가족 문서들을 여기에 보관했어요. 그녀가 설명한다. 여기에는 집직원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이들 사이에서 카르멘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멘도자 집의 직원 기록, 참페셔. 그 95년에는 요리사, 2명의 하녀, 정원사, 그리고 가족의 사업을 관리하던 신뢰받는 관리자 마우리시오 베가가 있었다. 그는 프란시스코 멘도자가 여행할 때 가족의 사업을 담당했다. 마우리시오 베가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카르멘이 문서의 이름을 가리키며 묻는다. 엘레나는 마치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려는 듯 찡그린다. 내 증조 할머니는 에스페란사가 죽은 후 마우리시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는 가족 사업에서 상당한 액수를 가져갔죠. 내 증조 할아버지는 그를 결코 찾지 못했어요. 카르멘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가는 것을 느낀다. 마우리시오가 정확히 언제 사라졌죠? 가족 기록에 따르면 에스페란사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후였어요. 내 증조 할머니는 항상 어떤 연결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입증하지 못했죠. 카르멘은 마우리시오 베가의 문서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의 근무 이력에 따르면 그는 세비야의 다른 부유한 가족들에게서도 이전에 일한 적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그의 떠남 이후 괘씸한 도난 사건이 여러 가족에게 보고되었다. 엘레나, 마우리시오 베가가 에레라 데라 크루스의 보물 전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에스페란사가 펜던트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소녀가 그 보물로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가 그랬다는 건가요? 나는 마우리시오가 에스페란스에게 펜던트를 어디서 발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생각해요. 소녀가 정보를 말할 수 없거나 말하지 않으려 하자 그는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살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집안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카르멘은 엘레나에게 결론을 제시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모은 문서들을 가지고 도나 레메디오스를 다시 방문한다. 노인은 카르멘이 직원 문서에서 찾은 마우리시오의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오, 신이시여. 도나 레메디오스가 긴 침묵 후에 말한다. 이 남자, 내 할머니가 내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카르멘은 기대감으로 앞으로 기울어 간다. 내 할머니는 에스페란사가 죽기 전 며칠 동안 이 남자가 멘도자 집의 안뜰 주변에 배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집에 없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신뢰받는 직원에겐 이상한 일이었어요. 도나 레메디오스는 그 기억을 이어가기 힘들어하는 듯 잠시 멈춘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에스페란사가 사라진 날, 내 할머니는 이 남자가 큰 자루를 들고 멘도자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늦은 밤이었고 그는 항구를 향하고 있었죠. 카르멘은 소름이 끼친다. 할머니는 이를 당국에 보고했나요? 그녀는 시도했지만 마우리시오 베가는 도시에서 영향력 있는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내 할머니가 시민 경비대에 가자 그들은 그녀에게 발을 빼라고 했죠. 노인은 카르멘의 손을 잡는다. 내 할머니는 그 죄책감을 죽을 때까지 지고 계셨어요. 그녀는 만약 더 주장했더라면 아마 에스페란사 어린이의 살인자를 찾았을 것이라고 항상 믿었죠. 카르멘은 마우리시오 베가가 자신의 신뢰의 위치를 활용하여 에스페란사를 지켜보았음을 이해한다. 그는 그녀가 펜던트를 발견한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녀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자 그녀를 살해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침묵시키고 정의를 피해갔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도나 레메디오스가 덧붙인다. 내 할머니는 마우리시오가 사라진 후 그가 카디스에 아주 비싼 재산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마치 갑자기 거대한 재산을 얻은 듯 보였죠. 카르멘은 그날 밤 스튜디오로 돌아오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원본 사진을 램프 아래에 두고 오랫동안 바라본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완전히 이해한다. 카메라는 에스페란사 멘도자의 순수함 마지막 순간을 포착했다. 확대경으로만 보이는 RHH 11613 펜던트는 소녀의 운명을 봉인한 발견의 증거였다. 에스페란사는 모르는 채로 수세기 동안 숨겨진 보물의 세계 열쇠 중 하나를 발견했음을 알았다. 그 우연한 발견은 그녀를 탐욕스러운 남자의 악의제 피해자로 만들었다. 카르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연구 일기에 결론을 적는다. 1895년 10월 26일 에스페란사 멘도자의 사망은 사고가 아니라 가족의 관리자인 마우리시오 베게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다. 에스페란사는 그게 13년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한 단서로 남겨진 세 개의 펜던트 중 하나를 발견했으며 마우리시오는 세비야의 부유한 가족들과의 작업을 통해 보물 전설에 대해 인지하며 소녀의 발견 가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정보 확보가 실패하자 그는 에스페란사를 살해하고 그녀의 시체를 항구로 옮겨 익사사고로 보이게 했다. 그녀의 죽기 3일 전에 촬영된 가족 사진은 범죄의 동기가 되었던 펜던트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다. 사용된 사진 기술의 뛰어난 품질이 덜 정교한 장비로는 포착되지 않았을 세부 사항을 공개하였다. 카르멘은 일기를 닫고 사진을 다시 바라본다. 에스페란사의 눈에서 더 이상 초자연적인 신비를 보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힘과 놀았던 소녀의 순수함을 본다. 그녀는 인간의 탐욕과 그녀 시대의 부패로 인해 희생자가 되었다. 그 사진은 단순히 1800년대 성공적인 가족의 이미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상 숨겨져 있었던 불의를 침묵시키는 증거를 담고 있었다. 카르멘은 그 발견을 엘레나 멘도자와 공유하기로 결정한다. 노인은 1세기 이상 전 그녀의 증조고모 에스페란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가치가 있다. 아무리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들은 조사의 시작이었던 동일한 다락방에서 만난다. 카르멘은 자신의 발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문서, 증언 및 증거를 보여준다.
엘레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조용히 듣는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녀는 마침내 속삭인다. 에스페란사는 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범죄자의 희생자였어요. 카르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손을 쥔다. 당신의 가족은 이제 진실로 이 장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에스페란사는 비극적인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 무자비한 남자의 탐욕에 의해 살해된 순수한 소녀로 기억받아야 합니다. 엘레나는 다시 한번 사진을 바라보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은색 액자에 보관한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녀가 묻는다. 카르멘은 그 질문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보존되고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마우리시오 백에게 정의를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리는 에스페란사의 기억을 기리고 그의 살인자가 도망친 부패를 폭로할 수 있습니다. 몇 달 후 카르멘은 안달루시아 범죄 역사 연구 저널에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발표한다. 이 기사는 에스페란사 멘도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란렝년대 세비야에서 영향력 있는 범죄자들이 정의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든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했다. 1895년의 사진은 광울력과 부패에 의해 침묵된 불의의 상징이 되었다. 범죄의 증거는 8세의 소녀의 목에 숨겨져 있었고 순수한 레이스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1800년대 카메라는 100년 이상 처벌받지 않은 범죄의 증거를 포착했다. 엘레나 멘도자는 사진을 집에 보관한다.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신비가 아니라 진실이 얼마나 늦게 도착하더라도 항상 나타날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기억이다. 그녀가 작은 에스페란사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는 그 안에 상실된 순수함뿐만 아니라 마침내 회복된 정의도 볼 수 있다. 발견날 시작된 비는 멈췄다. 부드러운 태양이 다시 테라코타 지붕 위로 비추어 감추어져 있던 진실을 비춘다. 그것은 정의가 비록 지연되었지만 마침내 드러나는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